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요. 033270입니다. 최근에 주목을 받으면서 꽤나 많이 상승했는데요. 본질과 기대감이 그에 맞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숫자부터 보게 되면 매출은 일단 상승세에 있는데요. 2017년 1970억의 매출이 2019년 2213억으로 2년 사이에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와 똑같은 흐름은 아니었는데요. 2018년이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했었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에 이어서 2020년을 보게 되면 2020년 실적은 매출은 감소했지만 이익은 모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같은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유나이티드 제약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역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이슈 때문입니다. 사실 바이오 기업이 주목받았다 하면 코로나겠구나 싶은 게 요즘 상황이긴 한데요. 이에 대해 보게 되면 천식 치료제로 개발하던 신약을 개량해서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식에 관해서는 임상 1상 시험 승인도 받았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기존에 연구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 시클레소니드에 대비해서 여러가지 면에서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효능평가가 실제 인체 내에서 똑같이 작용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은 이제 코로나 관련 소식 좀 들어보셨으면 아실 것 같긴 하고요. 그래도 낮은 것보다는 당연히 가치가 있긴 할 텐데 이 기사의 시점 8월 19일에 이 같은 이슈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가 9월 10일에는 좀 더 구체적인 코로나19 임상에 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주식이 꾸준하게 주목을 받게 되는 힘을 채워나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는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이 과정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1상과 2상을 생략하고 바로 3상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물론 기사만으로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것은 기자의 홍보성 멘트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긴 하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꿈꾸는 과감한 투자자라면 이 같은 패스트 트랙에 무게추를 둘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박한 가능성이 현실화될수록 리턴이 높긴 하니까 말이죠. 이렇게 코로나로 주목받고 있는 유나이티드 제약의 본질에 좀 더 다가가 보도록 하죠. 일단 회사의 계율을 보게 되면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단일 기업으로 볼 수가 있고요. 회사 자체는 1987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999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다가 그 이후에 2007년에 거래소에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특별할 것 없이 저희가 확인한 바대로 의약 관련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의약 중에서도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 매출 구성을 좀 살펴봤는데 여러가지 제품으로 분류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전문가인 저희는 이름만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씩 주요한 것들만 찾아봤는데요. 먼저 실로스탄입니다. 약은 이렇게 생겼는데 만성동맥 폐색증의 개선에 활용된다고 하는데 이 같은 것은 증상이고 이 증상을 동반하는 것이 버거시병이나 폐색성 동맥 경화증, 당뇨병성 말초 혈관병증 등이 같은 증상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스티인 같은 경우에는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치료제라고 합니다. 외관으로 봤을 때는 약국 등에 납품되는 형태로 보이긴 하는데 이에 대한 형태야 바꿔서 승인받으면 되긴 하니까 이런 소화계통에 도움을 주는 약이 중요한 매출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하나 더 보게 되면 클란자라는 약품을 보게 되면요. 분류 자체가 소염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염증에 대한 완화, 그러니까 유마티스 관절염 등 이 같은 염증에 대한 완화에 사용되는 약품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뉴부틴이나 옴니헥셀주와 같은 다른 약품도 가지고 있긴 한데 사실 사업보고서상에서는 저희가 궁금했던 코로나 관련 내용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구 개발 내용을 보게 되면 코로나가 호흡기 질환인 만큼 호흡기 관련 연구 내용도 확인은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표면상으로는 호흡기형 치료제가 관련성이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 바이러스나 약품의 작용 과정에서 코로나 치료 과정과 유사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순환기형 치료제나 다른 치료제 등이 코로나의 치료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 같은 내용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던 기업이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도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의학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디테일까지 알기 어렵겠지만 저희가 알기 쉬운 것이 있죠. 숫자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매출은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에 더해 원가율이 높지도 않고 낮은 수준을 지속해 가고 있는데요. 17년에 원가율 43%에서 18년 원가율 40.8% 그리고 19년에는 41.9%의 원가율로 40% 초반의 원가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 총이익은 시간이 가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판관비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었는데 19년에 매출 총이익의 증가보다 판관비의 증가가 더 높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판관비가 늘어난 내용을 보게 되면 광고 선전비가 40억 가까이 늘었고 경상개발비가 15억가량 늘어난 것이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처럼 판관비가 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거나 300억이 넘는 345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 외 활동에서도 다른 것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는데 금융수익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독특해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18
18년에도 19년에도 외환 차익이 20억 이상 기록된 것이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 금융 투자의 관점이건 리스크 해칭의 관점이건 지속적으로 외환 관련 이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역량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었고요. 이 같은 영업 외 활동에 더해 관계 기업에 대한 투자 부분에서도 이익이 나게 되면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에서 크게 훼손되지 않은 300억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눈에 띈 것이 EPS 주당 순이익이었는데요. 2,000원이 넘는 주당 순이익을 12월 말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꽤나 높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유사하게 잘 알려진 셀트리온 제약의 6월 말 주당 순이익이 100원대인 것을 보면 2,000원대의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높다는 것인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것과 주가를 같이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주가까지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함께 알려드리고요. 이어서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자산이 꾸준하게 증가 추세에 있는데, 유동자산도 증가하고 있고 비유동자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재고자산 역시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매출이나 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비유동자산에서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자산이 그 가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유형자산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부채도 보게 되면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차입금으로 보자면 장기 차입금이 늘긴 했고, 그 외에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서 리스 부채 등이 증가하면서 부채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부채가 늘어난 것보다 이익잉여금의 증가 그리고 자본의 증가가 높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 가고 있었고요. 이 같은 상황이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는지 최근의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단기 보고서에서 앞에서 이어 재무상태표를 먼저 보게 되면 자산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영상의 앞부분에서 반기의 매출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이익이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그만큼의 이익이 늘어난 부분이 자산의 많은 계정에 영향을 끼쳐서 늘어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늘어난 계정을 꼽자면 기타 금융 자산의 계정과 함께 유형 자산의 계정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와 함께 부채도 소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대동소이한 수준이었고요. 자본의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이 꾸준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자본 역시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손익을 보게 되면요, 매출은 보게 되면 누적 기준도 그렇고 분기 기준도 그렇고 줄어들었는데 원가율은 좋아졌습니다. 먼저 매출액 자체가 줄어든 것을 보게 되면 분기에 줄어든 금액이 커서 누적 기준으로 줄어든 전체의 대부분이 2분기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어지는데, 원가율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반기의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42.2%였지만 2020년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41.2%, 그러니까 약 1%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출이 감소하긴 했지만 매출의 감소액보다 매출 총이익의 감소액이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판관비까지 2020년 반기에 감소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매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기에 판관비가 줄어든 내용을 확인해 보게 되면 광고 선전비나 경상 개발비가 10억 이상씩 줄어들긴 했지만 그 외에도 소모품비나 여비 교통비, 급여 등 다양한 계정에서 비용이 줄어들어 전체 판관비의 감소에 기여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180억대의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영업외 활동을 보게 되면 반기 보고서에서도 사업 보고서에 이어서 금융 수익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역시 외화 관련 이익이 크게 기록되었는데 외화 환산 이익만 누적 기준으로 19억이 기록되면서 역시 외화 관련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외화 관리에 대한 기본 역량이 괜찮은 기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덕분에 당기순이익으로 가는 길에 법인세 비용을 60억 이상이나 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180억의 영업이익에서 크게 훼손되지 않은 160억 원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만 보면 코로나 이슈에 뛰어들 만큼 연구 자체에 관한 역량도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 숫자도 괜찮은 데다가 숫자가 시스템적으로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아쉬워 보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임원의 주식 매도 흐름인데요. 최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정리된 것이 없어서 하나만 보여드리게 되면, 지금 보여드리는 임원 같은 경우에는 9월 2일 기준으로는 19,000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9월 10일 기준으로 16,000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회사에 오래 다닐 사람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급등한 시점이라고 보고 차익을 실현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수준의 주가를 한계로 보는 인식도 있다고 보여져서 이런 매도 흐름이 조금은 아쉬워 보이긴 했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임원이 팔아치우고 있긴 하지만 주가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 때 한번 빠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 빠르게 주가를 회복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바이오 기업이기도 했고 실제 제약을 하는 기업이라서 코로나 관련 치료제에 관한 기대감으로 빠르게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후에 폭발하진 않았지만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결과론적으로 추정을 해보자면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세력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 이후에 폭발한 시점은 바로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8월 19일에 코로나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와 거래량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처럼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만 이 와중에 주가를 주로 매입한 세력을 보게 되면 개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개인이 순매수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모든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고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집단에서는 조금 샀다 팔았다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갈 의향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앞에서 본 매출과 이익의 견조한 모습에 비하자면 이렇게 세력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개가 갸우뚱해지기도 했는데, 그렇거나 말거나 이렇게 개인의 힘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움직임은 오늘만 하더라도 굉장한 힘을 보여주면서 상승하는 부분도 가져가긴 했었는데요. 이같이 여러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인데요. 유나이티드 제약 자체의 흐름보다는 시장 전체가 이제는 밥 먹듯이 상한가가 가던 모습과는 조금 달라진 느낌입니다. 한동안 오르기만 했으니까 당연한 것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래서 이 같은 상승 추세가 한 단계 차분해졌을 때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별 종목이 시장 전체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코로나로 주목받고 있는 탄탄한 기업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하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와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